제1장. 사업을 정리하며 나는 55살이 되던 해봄, 평생을 함께 해온 사업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건자재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 운영까지 크고 작은 사업체 5개가 30년에 걸쳐 내 손에 모였고 그 30년 동안 나는 쉬어본 적이 없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삶. 아내는 그 세월 속에 떠났고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자산은 넉넉했다. 서울과 세종, 대전 일대에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를 합산하면 1200억 원은 될 것이었다. 관리를 맡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매달 보고서를 올려왔고 자금은 자동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나를 죽이고 있었다. 3달째 되던 날, 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가? 골프도 질렸고 해외여행도 2번이면 좋겠다. 책은 한 줄을 읽으면 잠이 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래된 친구 김태형이 전화를 해왔다. 그는 주택관리사로 평생 아파트 관리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야, 오현철, 너 아직도 백수야? 백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 동네 아파트 관리인 자리 하나 비었어. 거기 가서 좀 일해봐라. 진짜. 바닥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나는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바닥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력서를 냈다. 나이 6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없음. 주택관리업체 소장은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일은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관리인으로 채용됐다. 월급은 220만 원이었다. 제2장. 첫날, 그리고 첫 번째 굴욕 출근 첫날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장 박재원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앉은 자리에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오현철 씨죠? 앉아요. 그는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일은 별건 없어요. 아파트 수목관리, 청소 상태 확인, 주차 정리, 엘리베이터 점검 수행, 농사 짓듯이 그냥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소개말이었다. 실제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관리과장 임성호는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관리사무소 직원 중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바쁜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반말로 말을 건넸다. 아저씨가 새로운 관리인이에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힘든 건 못하시겠다. 그냥 수목이나 봐줘요. 나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직원 이미선 씨는 달랐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나를 보자 꾸벅 인사를 했다. 오, 관리사님, 잘 오셨어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나는 그 한마디에 조금 마음이 풀렸다. 최소한 이 사무소에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하고 첫 주가 지나자 일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장이 말한 농사짓듯이 수목을 관리한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었다. 나머지 절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입주민 민원 처리,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걸려오는 전화, 누수 신고, 주차 시비, 층간소음, 쓰레기 투기.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로 뛰어가야 했다. 임성호 과장은
단 한 번도 직접 현장에 나간 적이 없었다. 항상 나를 보냈다. 오, 관리사님, 102동 302 회사 또 연락 왔는데 빨리 가봐요. 어느 날은 지하 주차장 배수관이 막혀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임 과장이 나를 불렀다. 아저씨, 저기 좀 가서 뚫어요.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다. 65살의 몸으로 지하 배수구 앞에 엎드려 막힌 오물을 걷어냈다.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원이 나를 보며 혀를 찼다. 저 양반이 오늘도. 나는 묵묵히 일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제3장. 조직의 민낯 2달이 지나자 나는 이 조직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다. 맨 위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 강철민이 있었다. 60살 가까운 그는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관리소장 박재원은 사실상 강 회장의 꼭두각시였고 관리업체 선정과 유지도 강 회장의 입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한울주택관리였다. 대표는 서울에 있었고 현장 실무는 소장 박재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임성호 과장은 박 소장의 충복이었다. 이 구조의 가장 아래에 나 같은 관리인이 있었다. 관리인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허드렛일을 담당했다. 처음 채용 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어느 날 이미선 씨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오, 관리사님, 여기 전임 관리인이 왜 나갔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요? 3명이나 갔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다들 임 과장 때문에. 나는 잠자코 들었다. 임 과장이 관리인들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을 자주 해요. 어르신들 자존심 무시하고 박 소장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요. 오히려 뒤에서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뭔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런데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였다. 아주 천천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종류의 것. 나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었다. 박재원, 강철민, 임성호. 반드시 내보낸다. 제4장. 과장의 횡포열을 뒤었다. 임성호 과장이 나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냈다. 오, 관리사님, 잠깐 나와봐요. 나는 뒤따라 나갔다. 그는 아무도 없는 단지 구석에서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다. 왜 어제 301동 화단 정리를 안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제는 103동 누수 처리하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저녁에라도 해놨어야죠. 관리인이 화단 정리도 못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이든 관리인 하나쯤은 어떻게 다뤄도 된다는 확신. 30년을 사업해온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웃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임 과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나는 하늘주택관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자본금 5천만 원, 대표이사 최병수. 설립 7년차,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17건, 작은 회사였다. 다음 날 나는 지인인 M&A 전문 변호사 한준태에게 연락했다. 준태야, 소규모 주택관리 업체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잠시 침묵이 있었다. 형 갑자기 왜요? 아파트 관리 업체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한준태는 한참 뒤에 말했다. 일단 재무제표부터 보내줘요. 제가 검토해볼게요. 저장. 비리의 냄새 관리인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사는 매년 봄에 진행됐다. 올해도 A 조경업체가 수주했다. 계약 금액 2,8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투입된 인부는 내가 직접 세어보니 사흘 동안 5명이 전부였다. 2,800만 원짜리 공사치고는 너무 작은 규모였다. 나는 이미선 씨에게 슬쩍 물었다. 이 씨, A 조경 계약서 사본 혹시 있어요? 지난 3년치라도. 이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파일 정리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왜요? 그냥 업무 파악 차원에서요. 사흘 뒤 이미선 씨가 내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살짝 올려놓고 꼬리놓고 갔다. 나는 그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다. 조경 계약서, 시설 보수 계약서, 청소 용역 계약서 3년치. 나는 그것들을 꼼꼼히 읽었다. 밤새워 엑셀로 정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조경 용역과 시설 보수 공사는 매년 같은 업체에서 수주했다. 업체 대표는 강철민 회장의 처남이었다. 계약 금액은 시장 시세보다 평균 37% 높았다. 지난 3년간 이 방식으로 빠져나간 돈은 대략 1억 4천만 원이었다. 나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강철민, 배임, 업무상 횡령, 증거 확보 완료. 소장 박재원은 어땠는가? 그는 직접 비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했다. 나는 박재원 소장의 개인 계좌로 매달 정체불명의 금액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선 씨의 말에 따르면 박 소장은 용역업체와의 계약 도장을 찍을 때마다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배임 방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다. 제6장 회사 인수작전 한준태 변호사가 검토 결과를 알려왔다. 형, 한울주택관리 재무상태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최근 2년간 계약 해지도 2건 있었고 대표가 슬슬 팔고 싶어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얼마면 될까? 자산 대비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분 100%에 15억 내외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15억. 나에게는 커피 한 잔 값 같은 돈이었다. 협상 진행해줘. 그런데 형, 직접 나서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M사 명의로 진행할게요. 아직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인수 움직임 알려지면 복잡해지니까. 알아서 해. 석 달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다. 최병수 대표는 처음에는 18억을 불렀다. 한준태가 재무실사를 들이밀자 15억 5천으로 내려왔다. 최종 계약은 15억 2천만 원에 체결됐다. 나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주식회사 한울주택관리 지분 100%, 새로운 대표이사 오현철.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아직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관리인 복장으로 출근했다. 임성우 과장은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오 관리사님, 지하 주차장 4구역 라인 긋기 오늘 다시 해줘요. 어제 꼭지가 번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페인트통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제7장 입주자 대표회장 강철민을 무너뜨리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이디 진실을 언더스코어 말한다라는 익명의 글이었는데 조경 계약 금액과 실제 공사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처남이 하는 업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감사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강철민 회장은 이틀 뒤 입주민 게시판에 해명 공지를 올렸다. 그런데 그 공지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3년 전 공사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가 확보한 계약서에는 2,800만 원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이미선 씨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미선 씨, 혹시 이 계약서 원본이 사무소 어디에 있나요? 감사 나올 때 필요할 수 있어서요. 이미선 씨는 파일 캐비닛에서 바인더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복사했다. 그리고 한준태에게 전달했다. 한준태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3년간 용역 과다 책정과 허위 공사 내역 기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총 금액 1억 3,700만 원. 고소장은 조용히 준비됐다. 입주민 대표회 감사인에게 익명으로 자료가 전달됐다. 감사인은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했고 회계사는 2달 만에 보고서를 냈다. 강철민 회장은 대표회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경찰 고소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 제출됐다. 나는 그날 오후 임성호 과장에게 호출받았다. 오, 관리사님. 내일 강 회장님 해임 관련해서 관리사무소도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뭔가 들은 거 있어요? 나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저야 관리인인데 뭘 알겠습니까? 임 과장은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제8장 소장 박재원, 낙마하다 강철민 회장이 사라지자 박재원 소장의 발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새 회장 선출과 함께 관리업체 재계약 심사를 예고했다. 새로 선출된 임시회장 안태주는 꼼꼼한 성격의 회계사 출신이었다. 그는 취임 첫 달부터 관리비 내역 전체를 들여다봤다. 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한준태를 통해 주식회사 한울주택관리의 새 대표이사가 오현철임을 공식 등기 변경했다. 대표 교체 통보 공문이 각 위탁 관리 아파트에 발송됐다. S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이 도착했다. 이미선 씨가 그 공문을 들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다 나를 보고 멈췄다. 오, 관리사님. 공문에는 새 대표이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오현철. 이미선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관리사무소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관리인 작업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다시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박재원 소장과 임성호 과장이 공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재원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나는 명함을 꺼내 소장의 책상 위에 놓았다. 주식회사 한울주택관리 대표이사 오현철.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원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구장. 임성호 과장의 마지막 날 임성호 과장은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었다. 이거 뭔 장난이에요? 관리인이 대표가 된다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 눈빛이 기억났다. 처음 만난 날, 나를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 치던 그 눈빛. 배수구 앞에 무릎 꿇린 그날, 화단 정리를 못했다고 다 들리는 목소리로 나를 나무라던 그 순간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임 과장님, 저는 지난 1년간 이 사무소를 잘 지켜봤습니다. 임 과장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계속했다. 이 자리는 오늘부로 공석입니다.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퇴직금 처리는 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관리인 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 관련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입니다. 임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과장님이 뭘 하셨는지는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기록한 날짜와 시간, 임 과장의 발언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미선 씨가 증언서에 서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 과장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다 말문이 막혔다. 나는 가볍게 말했다. 짐은 오늘 안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임 과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그는 한마디도 없이 개인 물건을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잠깐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제10장. 박재원 소장의 퇴진 박재원 소장은 달랐다. 그는 버텼다. 저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업체 대표가 바뀌어도 소장직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신이 함부로 내보낼 수 없어요. 그는 법적으로 반은 맞는 말을 했다. 관리소장의 계약은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겠지요. 나는 안태준 임시회장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현재 소장의 관리비,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안 회장은 이틀 뒤 자료를 받아보았다. 박재원 소장이 용역 계약 체결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캡처 사본이었다. 이미선 씨가 몰래 보관해온 것들이었다. 안 회장은 표정 없이 서류를 훑었다. 그리고 말했다. 계약 해지 절차 밟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하나, 관리소장 계약 해지, 찬성 13표, 반대 2표. 박재원 소장은 그날 오후 짐을 쌌다. 그는 나를 지나치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이었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다. 제11장 새출발 관리사무소 인적 구성을 새로 짰다. 소장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보유자이자 전직 회계 담당이었던 신모 씨를 임명했다. 관리과장은 30대 초반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새로운 원칙 하나를 못 박았다. 관리인은 이 조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직접 말했다. 관리인은 단지를 실제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직원은 이 조직에 필요 없습니다. 이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관리사님, 아니 대표님,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여전히 여기 관리인이에요. 다만 이제 회사 주인이기도 할 뿐이고. 몇 달이 지났다. S아파트의 관리비는 이전보다 9% 줄었다. 조경 용역업체는 공개 입찰로 새로 선정됐다.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과다 계상됐던 항목들이 하나씩 정상화됐다. 입주민 카페에는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한다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관리 직원들이 더 친절해진 느낌. 민원 응대가 전보다 훨씬 빠르네요.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제12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왜 그 고생을 했느냐고. 돈도 충분하고 배경도 있는데 굳이 관리인 복장을 입고 배수구를 뚫었느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모른다. 조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를,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무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함이 낮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선 씨는 지금도 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월급이 30% 올랐다. 나는 그것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임성호 과장이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 강철민 회장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재원 소장은 다른 지역 소규모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지금도 가끔 S 아파트를 지나친다. 화단에 봄꽃이 피어 있고 아이들이 주차장 사이를 뛰어다니고 경비원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다. 그 풍경이 지금은 전과 다르게 보인다. 내가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직함이 낮다는 이유로, 아무 힘이 없다는 이유로 굴욕을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때가 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온다. 조용히,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